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춥네요.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갈 차례죠? 예. 오늘 자료 받으셨나요? 예. 개발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요 자료로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한 장 자료에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저번에 도시개발법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온다겠죠? 우리 시험에서 몇 문제? 6문항 출제된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우리 개발법은 우리 시험 문제로는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6문항 출제될 것이고, 한마디로 개발 사업이, 개발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은 뭘 정하고 있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그죠? 우리 개발 사업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절차 등이 있겠죠? 이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다.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뭐라겠죠? 어디?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도시를 만드는 사업, 알겠죠? 신도시 건설 사업, 알겠죠? 위례 신도시든 전부 다 우리 개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이 개발 사업은 여러분 전국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전국이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은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뭘로 결정한다겠죠? 뭘로? 도시군 관리계. 알겠죠? 이걸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시나 군마다 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하기로 결정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절차 등을 정한 것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등을 이제 공부를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절차 흐름에 관한 것은 오늘 자료 1페이지 딱 보시면, 1쪽 보고 있나요? 네, 그거 보시면 크게 세 덩치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자,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는 거다. 딱 기억해 두시고, 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뭔가 있죠?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개발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큰 덩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해할 것은, 자, 우리 계획하고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자, 우리 계획 구역은 뭐가 먼저라겠죠? 그렇지. 선 계획, 그리고 후 구역 지정.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을 지정한다.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는 뭘 먼저 했죠? 지구 단위는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하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다 계획이 먼저고 구역이 나중이다. 그러면 계획 세우고 구역 지정은 사업 진행되기 이전 단계예요. 알겠죠? 사업 진행되기 이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이 지정되어야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자, 2페이지 나와 있거든. 한번 큰 것만 먼저 쭉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자, 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말도 낙후된 지역이겠죠. 낙후된 지역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토지 경계도 불분명하고 뭐 이런 지역, 알겠죠? 뭐 가까운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위례 신도시도 그 현재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다 논밭이고 언덕 같은 데도 있고 또 또랑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 뭐 비닐하우스 몇 개 있고 막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을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자,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자, 마을놈들 이렇게 도로를 땅땅 맞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시설도 없거나 낡았는데 공공시설도 새로 딱 설치하고, 알겠죠? 그래서 공공시설이 뭐죠, 여러분들? 공공시설이 뭐야? 이런. 국계법에서 용어정의 다 하고 또 깨끗하게 반납했어. 공공시설에도 공용시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은 나요? 우리 기반시설 중에 관리결정 도시공계획 시설이고 2개 이상 시군이면 광역시설이고 공공형 성격을 띠는 것을 공공시설.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앞에 잊어먹으면 계속 다 똑같은 말이 헤맨다니까. 그래서 앞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와야지 이게 연결되는 거지. 앞에 계속 잊어먹어버리면 항상 새로워. 저는 기억해줘? 제가 누구예요? 또 잊어먹었어요? 기억하시면서 오세요. 이게 공공시설, 도로, 보니까 공원 같은 것도 도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공시설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 공원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먼저 그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발 사업의 기본 모태는 뭐냐면 여기는 토지 구획 정리거든. 한마디로 여기는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거다. 자, 이 말 그대로 경계도 애매하고 높낮이도 있고 뭐 또랑도 흐르고 있고 여기 쓰레기 싸져 있고 막 이런 데를 완전히 밀어가지고 이렇게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토지 구획을 정리하면 건축물 들어오는 건 한순간이겠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건축물 들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 가는 것. 자, 그러면 일단 개발 사업에서 초점은 토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초점, 중점 이렇게 받으시면 돼. 그래서 과거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 있었어. 이게 2000년도까지의 도시개발법의 전진. 알겠죠?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 이렇게 이걸로 바뀌어서 도시개발법으로. 알겠죠? 토지 정리에 초점이 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개발 사업은 여러분 보통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사업이에요. 토지 정리니까. 이건 뭐하고 비교하냐면 우리 정비 사업 다음 주에 들어갈 거거든. 자, 여러분 정비 사업은 종류 3가지 있었죠? 3가지 뭐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럼 뭐 하는 사업인데 그게? 그죠? 이제 아직은 안 비웠으니까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반점들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재건축은 아시잖아요. 재건축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건축물 어쩐다. 낡은 거 설고 새 거 지어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을 허물고 새 걸로 지어주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재개발은 뭘까? 일종의 이제 재건축과 좀 차이점 있는 것은 재건축은 건축물만 손대면 되거든. 재건축이니까. 재개발은 건축물도 손대지만 기반 시설도 다 설치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야. 기반도 손대고 건축물도 새로 다 지어주는 거야. 낡은 거리. 자, 지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정비사업 3가지는 전부 다
낡은 건축물 헐고 새 걸로 다 지어주는 게 다 따라가. 알겠죠? 곧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입체적 사업이다 그런 말 쓰거든. 왜? 건축물도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건축물도 다 지어줘야 되니까. 근데 개발 사업은 토지 정리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 또는 뭐 수평적 사업이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도시개발조합이 있거든. 개발조합. 그래서 잠깐만 비교 한번 들고 다시 지우고 할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겠어요?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 두 개 있거든.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이. 여기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란 말 씁니다. 등이란 말이 여러분 건축물 소유자도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건축물 안 들어가죠? 토지 소유자야. 항상 개발 사업의 초점은 토지 정리에 있다. 물론 건축물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입체한 지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초점이 뭐라고? 개발 사업은 토지 정리. 이게 초점이고 정비 사업은 건축물도 다 새로 지어주더라. 알겠죠? 일단 그렇게 일단 단편적으로 비교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들 우리 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 우리 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일단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 땅은 완전 밀어야 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경계도 불분명하고 뭐 높낮이도 틀리고 애매한 땅이야. 논밭이 있고 막 이런 땅들이 아주 낙후된 땅입니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걸 이거 뭘 한다고? 도시 개발 사업.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아 여러분. 우리 시설 사업 공부했잖아요. 사업의 진행 절차는 제가 시설 사업 할 때 말씀드렸어. 다 대동소이하다고. 그죠? 자, 출발은 뭐부터 나와요? 그렇지. 그 2페이지부터 제일 먼저 누가 할 거냐 나와야 돼.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모든 사업 똑같아. 누가 할 거냐가 먼저 나와야 돼. 누가 할 거냐? 시행자를 정해줄 것이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뭐 한다고? 아니,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쓴 용어에 불과하고 그래. 이해할 때. 자, 시행자는 무슨 계획을 짠다고? 그렇지.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짠다니까 단지 이름을 실시계라고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고 내용이 뭐라고? 구체적인 공사 계획.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오고 대상 면적은 어디고 무슨 공법을 쓰고 등등등. 알겠죠? 그런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것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고? 실시 계획. 이 용어는 우리 시설 사업하고 똑같이 쓰고 있잖아. 근데 정비 사업은 또 용어가 또 틀려. 이게 내용은 같다니까. 실시 계획이 뭐라고? 구체적인 공사 계획. 이제 시행자가 되니까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을 작성하는 게 실시 계획이고. 그럼 또 마찬가지. 자, 실시 계획 작성하면 그대로 간다. 자, 우리 개발 사업도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 관리를 결정했으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맞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약하다고? 강하다고. 그럼 당연히 관에서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럼 실시 계획 작성에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에서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지. 당연한 코스. 시행자가 작성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 그걸 뭘 한다고요? 실시계획 인가. 그럼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인가권자가 심사해서 인가 처분 나올 수도 있고 인가 거부될 수도 있고 인가 거부되면 다시 작성해서 들어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다. 인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관에서 개입한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죠?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은 개인 것은 뭐 굳이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인가가 나오면 이제 뭐죠?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겠죠? 인가 나와야 공사 들어간다겠어요? 인가 안 나오면 공사 못 들어가. 자,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여러분 뭐 애울 것도 없다니까. 사업의 진행 절차는 거의 다 똑같아. 알겠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택건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용어만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 알겠죠? 흐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신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는 방식이죠. 방식. 자,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는 두 가지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할 때 그 방식상의 문제는 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수용이나 사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겠죠? 수용 방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달라지는데 자,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오시면 여기 땅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땅 소유자 다 있겠죠? 땅 소유자가 있어. 토지 소유자가.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려면 소유권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권 확보하고자 할 때 자, 수용 방식은 뭐다? 수용이라는 것은 돈 주고 다 쫓아내는 거죠. 그죠? 수용은 여러분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행자가 여기 소유자에게 좀 더 보상금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면 다 시행자 거 땅이 됐잖아요. 이걸 공사하는 거야. 알겠죠? 공사해서 그다음 뭐 하겠어요?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자는 뭐 할까? 그렇지, 분양해야지. 아, 시행자가 자선사업가예요. 알겠죠? 저 왜 이거 공사를 해? 분양하려고. 알겠죠? 분양해서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뻔하지 뭐. 그죠? 자, 그럼 수용하게 되면 시행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안 들어? 많이 들죠. 보상금 더 줘야 되니까. 보상금이 땅값으로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그죠? 이분들은 돈 받아야 나가겠죠. 돈 안 받으면 나가 안 나가? 당연히 안 나가지. 그죠?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분양을 성공시켜야 돼요. 분양 실패하면 시행자 신불자 돼. 한순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이 수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상금을 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계획이 시행되고 막 그러면 지가 변동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버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줄 돈이 커져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가로 주는 건 아니지만 감정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버리면 수용하기는 힘들어. 알겠죠? 자,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뭐였죠, 여러분들? 환지. 자, 환지란 말이 뭐죠? 땅을 교환해 준다. 땅지자, 우리 교환할 때 환. 알겠죠? 땅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1번 소유자에게 지금 같은 땅이에요. 똑같이 그리면 돼. 위에. 알겠죠? 자, 펼쳐놓은 거니까 1번 소유자에게 이 땅 공사 끝나고 주는 거예요. 땅으로 바꿔주죠? 쉽게 말해서 1번 땅인데 이렇게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1번 네 거. 알겠죠? 자, 또 2번 소유자에게 주면 되고 3번은 나 환지 싫어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내고 알겠죠? 이 땅은 4번에게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사 끝나고 땅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환지. 알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돼. 내용은 좀 더 들어갈 거니까 의미가 뭔가 정도는 잡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방식상에는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그리고 두 개 섞어서 쓰는 혼용 방식이 있어. 혼용은 여러분 두 개 섞어 쓰는 거.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세 가지여도 뭐 혼용은 뭐 공부할 것도 없겠죠. 두 개 섞어 쓰는 거니까. 수용하고 환지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 환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수용할 땐 여러분 어떤 방식을 써서 수용할 거냐 여기에 관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수용의 절차는 우리 공토법에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자, 공토법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줄임말 수용의 일반법. 알겠죠? 그럼 공토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진행할 거다. 대신 공토법 우리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알겠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오세요. 절차 아니 알아도 좋아. 어차피 이게 공토법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부동산 손대게 되면 항상 알아야 될 법들이야. 알겠죠? 어떻게 수용되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알겠어요? 공토법 내용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이게 수용 쪽이고 보상에 관한 법률이야. 알겠죠? 이게 보상에 관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토법에 다 나와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심 있으신 분은
공부 좀 하시면 돼. 공부할 것도 없어. 읽어보면 돼. 조문이니까. 우리 법조문 한글로 돼 있어. 알겠죠? 읽어보면 돼. 집중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 자, 어쨌든 공토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영은 공사가 끝나면 준공부터 나오겠죠? 준공. 공사 끝나면 다 준공사 받는 거 똑같잖아.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아까 공사 다 끝났어. 분양. 분양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조성된 토지 공급. 자,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절차는 공토법 절차에 따를 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뭐 한다고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우리가 그냥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에서는 조성된 토지 공급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환지입니다. 환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절차는 우리 도계법에 나와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환지 절차는 공부해야 되겠죠? 도계법이니까. 우리 개업에 나와 있어. 그래서 환지 진행 절차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환지를 해가지고 자, 공사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했죠? 끝났어. 준공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환지는 뭐 한다고? 땅으로 준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은 분양을 한다, 안 한다?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조성된 토지 공급이 안 나와. 여기는 땅을 바꿔주는 처분. 이거 뭐라 그러죠? 환지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환지 처분은 땅을 바꿔주는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나온다. 수용에서는 조성된 토지 공급문이 나올 것이고 공사 끝나고 환지는 공사 끝나면 땅을 바꿔주는 환지 처분. 됐나요? 가장 기본 틀은 잡아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고 혼용이나 두 개 섞어서 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혼용은 두 개 섞어서 한다.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 좀 달라지겠죠? 알겠죠? 사업 시행할 때 이후 절차 좀 달라질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6문제 중에서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사업 진행되기 전에 요 계획하고 구역 단계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잡으시면 됩니다. 한 2문제 정도. 물론 이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나온 적도 있고 1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계획 구역은 2문제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또 시행자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관심 없이 보지 마시고 시행자는 여러분 언제 등장해요? 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등장해? 이후에 등장해? 그렇지.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대마겠어요? 시행자가 언제 등장한다고?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나오지. 이전에는 없어. 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가 없다고. 순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세요.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시행자 중에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시행자 중에 우리 도시개발조합도 있거든. 알겠죠? 뭐 조합에서 조합원이 누구라겠어 아까? 어디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럼 어디에 있는? 그렇지. 우리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지금 알겠어요?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개발구역 지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조합이 나오는 거지. 개발구역도 지정 안 되면 조합원이 없잖아요. 조합원이 없는 조합이 있어요? 그 당연히. 그래서 시행자 부분은 언제 등장한다고? 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절차라는 거. 이 흐름을 딱딱 잡으시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가.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 출발돼. 사업은 시행자부터 출발되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 시행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해. 개발구역 지정되기 이전에는 시행자 없어.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시행자 부분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했죠? 여기는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행자 부분만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시행자 나오면 나올 때 딱 3군데 딱 정해져 있거든. 말이 3군데 여러분 양은 좀 많아. 어쨌든 그래도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행자 쪽에는 실시계획 인가 등 이쪽도 옳죠 한 2개 정도 잡으시면 돼. 종합에서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물론 시행자 변경세만 물어본 적도 있고 있긴 하지만 또 조합만 물어본 적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수용 방식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수용 방식은 무조건 한 문제 잡으시면 되겠고 환지 방식은 1개 아니면 2개. 그럼 2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환지 방식. 왜? 절차가 도계법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절차기 때문에 흐름을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고도 나간 거예요. 정비법도 마찬가지. 근데 정비법보다는 우리 개발법이 절차가 훨씬 더 작아요. 알겠죠? 우리 정비사업은 여러분 절차가 더 복잡해. 알겠죠? 다음 주로 아마 칠판 부족할 게 쓰다 보면. 물론 자료 나갈 거냐 어쩌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쓸 건 없다. 대신 이건 왜 보냐면 개발이나 정비법은 다 절차라니까. 알겠죠? 어떻게 짓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 흐름을 보시면 되고 절차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정비사업은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개발은 낼 게 없어 뻔한 거니까 출제자가 봐도 뻔한 거야. 당연히 이것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하기 전에 구역 조정하고 구역하기 전에 계획서 먼저 세우고 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시행자 나오고 계획 세워서 공사하면 돼. 어떤 방식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다를 뿐이다. 이 절차는 뭐 문제 낼 것도 없어. 출제자가 봐도 문제 낼 것도 없어. 뻔한 절차니까. 근데 뻔한 절차인데 이거 뭐야 하고 해서 쳐다보면 안 돼. 제 말 알겠어요? 출제자 문제도 안 낼 정도 뻔한 절차인데 여러분이 뻔한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당연한 뭐 이것도 애운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제 말 알겠어요? 그러잖아. 뭐 집에 들어갈 때 애워서 들어가야 현관문 열면 그 다음에 뭐 중문 있든지 뭐 뻔히 문 정해지고 눈 감고 가도 들어가잖아. 그런 거 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내용을 보충하는 건데 자, 먼저 개발 계획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개발 계획은 여러분 일단 쟁점은 3가지 걸 정리할 건데 물론 지금 다 안 외우지더라도 몇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면서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첫째 개발 계획은 여러분 누가 수립할까요? 그것부터 먼저 잡아드릴게. 계획 수립은 누가 할까? 그죠? 계획 수립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입력하세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인가나 뭐 나오면 일단은 누구 찍으라면 지정권자를 찍으세요. 알겠죠? 딱 2군데 빼고는 우리 개발법에서는 다 지정권자야. 알겠죠? 지정권자. 그래서 수립도 개발계획 수립도 누가 하죠?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이 지정권자는 여기 개발구역 지정권자를 말해. 알겠죠? 뭐 개발구역 지정권자 거기 써졌죠? 일단 보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원칙이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정권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일단 다 누구 찍으라고? 지정권자. 2군데 빼고인데 2군데는 나중에 나올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다 지정권자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제 다시 봅시다. 개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도 지정권자. 여기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거든. 시행자를 지정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도 누가 해준다? 지정권자. 여기 개발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도 누가 해준다? 지정권자. 중공업자 누가 해준다?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찍으라고. 알겠어요? 무슨 법에서? 도계법에서. 알겠죠? 이제 아닌 거 2군데 나올 때만 기억하시면 돼. 제 말 알겠어요? 개발법은 다 누구 찍으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군데?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그걸 배우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 찍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누가 해줘 물어보면 모르면 안 돼.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누가 해준다고? 다 지정권자라니까. 중공업자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찍으시라고. 알겠어요? 딱 2군데 아닌 데만 나중에 나올 때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다 지정권자 찍으세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거 거의 다 정리되어 있어. 먼저 보면 자, 원칙은 우리 계획이 먼저고 구역은 나중에 하겠죠? 이거 당연한 원칙이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예외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알겠죠? 그 5가지 암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 자, 그 경우는 거기 써놨죠? 첫째 주상공 지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죠. 주상공 지역. 자, 주상공 지역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 이하다, 이상이다. 이하까지 보시라고. 이상으로 해서 수익이 나오니까 또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두리뭉실 보면 우리 법문제는 다 틀리게 돼 있어. 항상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주상공 지역은 전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라고? 30% 이하. 우리 27회 때는 40%에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은 길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딱 그 키워드를 찾으시라고. 지문 어차피 길게 나와. 알겠죠? 2줄 이상 되는 지문인데 포인트는 주상공 지역하고 그 다음에 30% 이하 이 2개만 기억하시면 돼. 됐나요? 자, 2번째는 주상공 지역 녹지가 빠졌네. 녹지는 잔혹, 생녹. 보존 녹지는 안 들어가죠? 보존 녹지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보존 녹지는 빠진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생산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생산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이것도 30% 이하입니다. 생산 녹지만 30% 이하예요. 보고 있나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는 도시적 외적 보이죠? 도시적 외지역 어딘지 알겠죠? 외적은 주로 어디? 농촌이라는 소리죠. 도시적 외적이 농촌이라고 하면 어디 말 됩니까? 도시적 외적 어디 말해? 관리, 농림, 자보. 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자, 도시적 외적이면 어디? 관리나 농림, 자보지역. 근데 보통 자보적은 잘 지정 안 되겠죠. 개발구역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디가 많겠어? 관리적이 많겠지. 물론 농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알겠어요? 그런 지역이야. 도시적 외지역. 알겠죠? 도시적 외지역. 자, 또 4번째는 협의한 지역입니다. 협의. 자, 협의란 것은 자, 말 그대로 우리 구역을 먼저 지정하기로 우리 국장이나 기타 우리 행정기관 장도 협의해가지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받으시고 자, 5번째는 공모라고 써놨죠. 공모가 뭐예요? 공개모지. 우리 개발계획은 공모할 수 있어. 알겠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공개모집에서 채택하고 하려면 시간 걸리겠죠? 그럴 때는 뭘 먼저 정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원칙은 뭐라고? 자, 여적도 다 마찬가지. 원칙은 계획이 먼저야. 원칙은.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경우 5가지. 4개 지역하고 1개 경우거든. 자, 거기 무슨 지역? 주상공 지역. 대신 주상공 지역은 조건이 뭐야? 30% 이하야 돼. 또 잔혹, 생녹. 자, 생녹은 30% 이하야 돼. 또 도시지역, 외지역. 자, 또 협의한 지역. 또 한 가지는 공모한 경우입니다. 암기됐나요? 진짜? 또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X. 자, 계획관리지역은 구역 지정 이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X. 왜 X다? 그렇죠. 여기는 도시적 외적이잖아.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알겠죠? 근데 꼭 구역 지정 이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 개발계획이 항상 먼저란 이야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되기도 하니까 그걸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도의적 왜 외우면서 계획관리적 나오면 모르면 안 돼. 계획관리적은 도의적 외적이죠. 도의적 외적이면 구역을 먼저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또 자연녹지 한 번씩 물어봐요. 자연녹지적이라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단일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문제 나올 때가 다 정해졌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고 나올 거 알려주고 있어 지금. 그런데 꼭 안 외우고 시험 나올 거만 알려주려고 그래. 답답해 죽겠어 저는. 다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기출도 수없이 나왔던 문들이고 또 반복성이 있고 지문 또 뜰 것이고. 알겠어요? 5개 외우시라고요. 대신 외울 때 항상 요령은 원칙은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것만 외워서 이건 반드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칙은 뭐라고? 계획이 먼저고 구역은 나중에 당연한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취지예요. 그 경우가 5가지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가지 뭐라고? 주상공 지역. 주상공 지역은 면적이 몇 프로 이하 돼? 30% 이하. 또 잔혹이나 생록. 생록은 몇 프로 이하? 30%. 그건 생록만 해당돼요. 알겠죠?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외우고 이거 풀어낼 줄 알아야 돼. 계획관리가 나오는 농림이 나오는 다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 알겠습니까? 그걸 풀어낼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협의한 지역. 그리고 공무한 경우. 됐나요? 암기 끝내버려 지금. 나중에 온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끝내버리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3가지 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하나 제목을 다룰 때 제목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소유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바꿔줘? 제 말 알겠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수용은 강제로 뺏는 건데 뭔 동의 받고 뺏어? 알겠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예요. 자,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알겠죠? 이게 어느 단계 공부한지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 됐죠? 이때는 동의 정족수가 뭐냐? 자, 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나와 있어? 면삼이 and 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 알겠죠? 외울 때 우리가 면삼이 and 소 2분의 1 해놓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그리고 and니까 또는 나오면 돼, 안 돼? 또는이나 이거는 무조건 다 틀리겠어. 우리 정족수는. 알겠죠? 그래서 and 그리고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 2분의 1 이상. 알겠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족수 많이 나온다겠죠? 개발법에 나온 건 아주 귀여워. 정비법은 더 많이 나와, 정족수가. 그래서 자꾸 이제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법에 나온 정족수는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와. 여기서 잘 물어본 지문이야. 그러면 이게 나오면 여러분 2가지 항상 보라겠죠. 2가지. 숫자 바꿔치기 하는 거. 면 2분의 1, 소 3분의 1 하면 틀려. 이거 하나 하고. 또 가운데 와나 밑이 나와야지. 또는 이거 나오면 틀려. 항상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 정족수는 뒤에 나오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정족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그 정족수 모아놨거든. 가운데 밑에 보이죠? 거기 3번째 칸에 보이잖아. 3번째 칸에 보시면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밑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정족수가 똑같죠. 1페이지에서 아래쪽 밑에 보이잖아요. 그 표 보이죠?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그 2개 똑같죠. 정족수가 면사면드 소 2분의 2 같으니까 뒤에 나올 때 미리 딱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봐두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여러분 꼭 따라가는 게 있어.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 개발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국가나 지자체 갈 때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은 우리 국가고 지자체는 예배 규정이 참 많아. 알겠죠? 예배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가 지자체 나오면 앞으로 깡패라고 부를 거거든. 알겠죠? 예배 규정이 많아. 어쨌든 국가 지자체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렇게 쓰겠죠. 지자체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이거 다 맞게 쓴다고. 맞아 틀려? 틀려. 지자체는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동의 산정 방법은 다음 시간 할 거니까 다음 차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자, 이건 잠깐만 교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인가? 아니다. 교재 내용만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 243페이지 아래부터 시작해서 한 장 더 넘기면 244페이지가 쭉 있죠. 17개밖에 없죠. 그게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알죠? 개발계획 들어갈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여러분 일단 암기할 수 있다 없다? 다 못 외울 거 아니야. 문제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건 나오면 찍어야 되는 것은 다 못 외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내용은 그렇게 많은데 요중에도 제가 세 가지 것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세 가지 것. 알겠죠? 그 17가지 중에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제가 해놨어요. 첫 번째 정리할 거. 우리 개발 계획에는 시행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은 어디에 있다? 개발 계획에 나옵니다. 근데 틀리게 물어보는 게 시행 방식은 여러분 실시계획 있죠? 자, 여러분 저 개발 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있으면 어디가 더 큰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이 훨씬 더 큰 계획이죠? 당연히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해야 돼요. 실시계획은 구체적 공사 계획에 불과하다해서 이 시행 방식은 실시계획에 나온다면 맞아 틀려? 틀려. 어디에 있다고? 개발 계획에 나온다니까. 시행 방식이라고 여러분 여기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이 방식은 어디에 나와? 개발 계획에 있다니까. 알겠죠? 무슨 계획이 있다고? 개발 계획에 나온다고. 그래서 누가 봤잖아 여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 제 말 알겠어요? 수용 방식은 시행 방식은 어디에 나온다고? 개발 계획에. 실시 계획에 나온다고 틀린다고 나온다고 조심하시라고. 실시 계획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개발 계획에. 그러면 똑같이 봅시다. 이 시행 방식은 여러분 변경할 수도 있어. 알겠죠? 쉽게 말해서 아까 수용 방식을 택하려고 했더만 지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수용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요즘은 자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돼. 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돼. 그렇지.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지. 근데 꼭 실시 계획을 변경한다고 틀리게 나온다고. 제 말 알겠어요? 시행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 개발 계획에 있지. 실시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바꿔야 돼?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돼. 실시 계획 변경하면 틀려. 됐어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거든. 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개발 계획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실시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꼭 개발 계획에 들어간다고 틀리게 나온다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 계획에. 자, 이건 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냐면 자, 설명 잠깐 드릴게 보세요. 자,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자, 우리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일정 지역이 있거든. 여기가 관리지역이라고 봅시다. 관리지역인데 여기에 개발 구역 지정될 수 있잖아.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됐죠.
알겠죠? 뭐 구역이 지정되면 요 지역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뭐 그런 용도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도시 쪽에 배웠잖아. 도시 쪽에서 배웠잖아. 어항산 택전랜드 개발구역. 기억나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되는 거야. 이게 의제가 돼. 뒤에서 나와 좀 더 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의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의제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수립돼야 돼?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 뭐 나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된 거잖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개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 개발은 앞단계니까.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어디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됐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고? 실시 계획에.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면 틀려. 위치상으로 안 맞잖아. 알겠죠? 개발 계획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어본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위치상으로 개발 계획 들어간다면 틀려. 자, 2개 정리해 놓으시고. 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거거든. 자, 일반점들 우리 계획하고 구역상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있으면 자, 계획의 내용이 다 정해질 거 아니야. 아까 17가지 있죠? 들어갈 것. 아까 교재에서 봤잖아.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있잖아. 이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알겠어요? 계획 수립한 다음에 구역 지정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는 구역 지정 이후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 알겠죠? 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을 할 수 있는 것, 포함이 가능한 것. 알죠?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4가지가 나오는데, 자, 4가지를 어떻게 오라고 써놨죠? 비, 목, 세, 단, 이렇게 4가지 외우시고요. 자, 비, 목, 세, 단입니다. 그럼 비가 뭐죠? 비용 부담 계획이야.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 보이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목은 뭐예요? 수용, 사용, 세부, 목록. 목록. 자, 또, 세는 세입자 대책, 줄여가지고 세입자 대책. 단은 단계별 계획, 줄여가지고.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4개. 아주 잘 물어보는 겁니다. 비목, 세단. 그렇게 외우세요. 근데 비목, 세단이 뭐라고?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항상 외우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외우나 마나니까. 알겠죠?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알겠죠? 자, 그것을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아마 기본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기본서 잠깐 봐도 244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가 13, 14, 15, 16 4개 보이죠? 이건 4개야. 13, 14, 15. 지문은 길게 보이잖아. 지문 길죠? 최소한 줄여준 거예요. 13이 여러분 B야 B. 뭐죠? 비용 부담계획 보인가요? 자, 14가 뭐야? 목록. 15가 세입자 대책이야. 16이 단계별 계획이란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기본서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시라고. 4가지. 그 단어를 찾으시라고. 그 지문 긴 거 다 못 외우니까.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게 4가지. 자, 4가지 뭐라고? 비목, 세단.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개발계획 내용에서는 이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됐어요? 대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이 없어. 어디에 있다고? 실시계. 아까 왜 거의 다 설명드렸으니까 암기하시라고요. 그럼 계획 쪽은 이 3개만
정리하시면 돼. 일단. 알겠죠? 다시 봅니다. 자, 일단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출발점이에요. 개발계획에서는 원칙이 계획이 먼저고 구역은 나중에 정한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주단공지역, 전옥, 생록, 도입지역, 외지역, 협의, 공모. 됐어요? 암기 두둑 나와야 돼. 그리고 실제 지문 나오면 단어로 찾으시라고. 협의가 있는지 공모가 있는지 그 단어로 찾으시라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기 바라고. 좀 더 들어가면 주단공지역은 몇 프로야? 30%. 생록지역도 30%. 이하라는 거예요. 또 이상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이하니까 정확히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겠죠? 예, 동의 정족수는 면삼이 and 항상 and를 붙여. and 소 2분의 1 이상 동의해요. 알겠습니까? and 절대 놓치지 마라. 또는 나오면 이거나 나오거나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거 기억해 두시고. 누구는 동의 안 받는다.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 받으시고. 자, 개발계획 내용은 17가지 다 못 외운다겠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외우라겠어. 자, 사업 시행 방식은 어디에 나온다고? 실시계획에 나온다고? 개발계획에 나온다고? 그렇지. 실시계획에 나온다고 잘 나오니까 잘 보라고. 개발계획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뭘 바꾸라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라고. 아마 뒷페이지도 또 나올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개발계획에 나온다고? 실시계획에 나온다고? 실시계획에 나온다고.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정해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네 가지는 어떻게 해오라고? 비, 목, 세, 단. 딱 암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계획 쪽은 끝났습니다. 우리 구역 지정은 총 5개를 볼 건데 아마 이번 차전 이제 3개만 일단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2개 좀 복잡한 것은 3월달에 미룰 거니까 일단 3개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선 2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 여러분 아마 나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엄청 다 무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다 기출된 것들이니까 암기해 주시고 아마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내가 3월달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된다요? 이거 3개라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구역 지정으로 갈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